자, 우리 이어서 6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자, 평면 x는 1, 그 다음 y는 0, y는 x. 자, 요걸로 둘러싸인 공면. 자, 요거의 공면적 구하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 평면 한번 생각해보면 이 평면이 뭐죠, 이거? 이거는 xy, 저 축의 xy 평면상에서 있는 직선이라고 생각해도 되죠. 자, 그러면 얘가 영역 d를 잡는다. 맞아요? z축이랑 평행한 평면들이니까. 아, 그 평면들로 이루어져 있는 거면 얘를 d로 잡아도 무방하다는 거죠. 그지? 자, 그러면 d만 한번 표현해 볼까요? 어차피 뭐 z는 굳이 공면을 표현할 필요는 없으니까. 맞죠? 자, d만 잘 생각하면 돼요. 우리 이중적분에서 한 것처럼. 자, 그럼 평면 x는 1이면 일단 이거. 그 다음 y는 0이면 x축. 그 다음 y는 x면 이런 삼각형 영역이겠네. 맞아요? 자, 이런 영역. 자, 그럼 여기지? 자, 이게 d. 자, 그러면 이 d에 대한 뭘 구하면 된다? 요거 이 공면의 면적 구하면 돼. 그러니까 이 d상에서 zx 제곱이면 뭔가 정의가 돼 있겠죠, 공면이. 그지? 그럼 그 공면의 면적을 구하는 거예요. 삼각형 영역에서. 그지? 자, 그러면 공식으로 이제 바로 구하면 되죠. 자, 그럼 얘 양함수로 돼 있네? 넘겨서 음함수로 해서 음함수 경도 구하면 되지. 그럼 뭐 z를 넘겨도 되고 x제곱 넘겨도 되는데, 자,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g를 x제곱 마이너스 z로 z를 넘겨갖고 자, 그러면 그라디언트 구해봅시다. 자, 그럼 편미분 2x, y로 편미 0이고 z로 편미 마이너스 1이죠. 크기도 구해야지. 그러니까 공식에 넣어도 되는데 그냥 뭐 음함수 경도의 크기를 넣는다라고 생각하면 좀 더 외우기 좋을 거예요. 되죠? 그 공식 자체를 그냥 외우는 것보다도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알아두면 좋아요. 자,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루트. 이제 여기서 공식 적용되죠? 자동으로. 자, 요 놈이네. 자, 그럼 뭐 끝났죠? 따라서 넓이 S는 자, 영역 D에 대한 요걸 피적분함수로 두고 적분하면 되는데, 자, 영역 D 표현 뭐 어렵지 않죠? 이 정도도 좀 바로 할 수 있죠, 이제. 자, 당연히 뭐에 대한 적분해야 될까? X를 상수로 잡는 게 좋겠죠. X축에 붙어 있기도 하고 피적분함수도 X로 돼 있으니까. 맞죠? 그럼 X 0부터 1로 잡고 Y는 0부터 X죠. 그 다음에 루트 4x 제곱 플러스 1 넣고 dy dx 하면 이제 이중적분 계산되죠. 자, 이거 뭐 계산할 수 있죠, 여러분들. y 적분하면 x 붙으니까 속미분 나오죠, x. 자, 그럼 속미분 네모 프라임 모양 잡아서 적분해주면 뭐 12분의 1 5루트 5 빼기. 자, 이거 나올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이해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해 두시면 되고, 그래서 공면적 구하는 것도 뭐 이중적분 하는 거랑 크게 다를 건 없다. 피적분 함수만 f z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음함수의 경도의 크기 들어가는 것뿐. 되죠? 자, 그리고 여기서는 양함수로 표현된 거를 음함수로 바꿔서 계산하면은 무조건 여기가 1 또는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그냥 바로 크기 구해도 돼. 얘는 맞춰져 있어요, 이미. 맞죠? 그런 것도 좀 참고로 알아주시면 좋겠고. 저 음함수로 근데 표현되어 있는 경우는 항상 저 z를 1 또는 마이너스로 맞춰준 다음에 크기를 구해야 된다는 거, 그거 좀 조심해야 돼요. 자, 정리하시고 우리 8번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8번 봅시다. 자, 원기둥이 있는데 요거의 내부에 있는 원뿔면. 자, 요거 표면적 구하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 일단 원기둥 표현을 좀 해볼게요. 자, 이건 3차원에서 그릴 필요가 없어요. 이런 문제는. 자, 영역 D만 파악하면 되니까. Z는 여기 나와 있고. 자, 그럼 요게 중심이 1,0이고 반지름 1인 원이니까 자, 요렇게 표현되죠. 자, 이게 영역 D네. 자, 그럼 이 영역에 대한 저 원뿔면 저 부피 저 표면적 구하는 상황이죠. 자, 그럼 표면적이 뭐 이렇게 있을 텐데 Z를 뭘로 잡고 하면 될까? 루트 하면 되죠, 그냥. 어차피 Z가 양수인 부분만 구하는 거니까. 맞죠? 음수인 부분.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좀 조심해야 돼. 이게 없으면은 음수인 부분도 생기니까 2배 해줘야 돼요. 맞죠? 그런 상황도 조금 조심은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Z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말이 있으니까 저 Z를 저렇게 잡아서 그냥 계산하면 된다. 자, 그럼 일단은 G. 자, Z 넘겨서 표현해보자.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 G. 자, 얘는 자,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분의 x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분의 y 마이너스. 자, 크게 해봅시다. 자, 그라디언트 G의 크기는 아이고, 루트 해야지. 그러면 쭉 제곱 되고 여기 1도 있네. 자, 그러면 이거 제곱 플러스 이거 제곱 하면은 1이죠, 얘가. 그러면 총 뭐가 돼? 총 2 되죠, 2. 맞아요? 루트 2네. 아주 깔끔하네. 다행히도. 그죠? 그럼 끝났어. 자, 넓이 S는 뭐나요? 자, 영역 D에 대한 루트 2를 적분하면 된다. 그쵸? 그러면 저 면적. 자, D의 면적은 반지름이 1인 원이니까 파이죠? 루트 2 파이하고 딱 끝나네. 되게 쉽게 되죠? 자, 이거는 뭐 피적분함수가 상수 나오니까 계산이 되게 쉬웠네요. 자, 정리하시고 10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하는 유형은 아까랑은 좀 다르게 그 표면적 공식을 무조건 써야 되는 형태 있죠. 그런 형태들 보는 거예요. 이거는 뭐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공식이 없어요. 이 표면적 이중적분으로 구하는 수밖에 없는 것들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이제 기출 풀고 있는데 그 나중에 우리 저 배치 상담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기출 문제를 풀고 나서 배치 상담할 때 그 어느 정도 좀 나왔는지, 그러니까 어떤 학교가 내 스타일에 좀 맞고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참고 사항이 되니까 그런 것도 항상 좀 염두를 하면서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학교별로 그런 것도 좀 알아두는 게 좋겠죠. 그냥 뭐 풀고 넘기고 이런 것보다도. 그러니까 뭐 사실은 절대적인 거는 모의고사 점수예요. 왜냐면 지금 있는 학생들하고 사실 경쟁을 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지금 있는 학생들에 비해서 퍼센트가 몇 퍼센트 나오는지, 그 전국 모의고사 퍼센트가 제일 정확하고 하긴 하거든요. 근데 학교별로 좀 유형이 다르잖아. 내가 예를 들어 선형대수 좀 강해. 그러면 선형대수 많이 나오는 학교, 뭐 좀 어렵게 나오는 학교, 그런 학교가 좀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학교는 좀 더 높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나온 성적보다도. 그런 것 때문에 기출 그 성적 좀 아는 게 도움이 되는 거죠. 나중에 원서 쓸 때. 근데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저기 모의고사 퍼센트 점수가 사실은 적이긴 해요. 그걸 따라서 뭐 하면 되는데 좀 더 알면 좋은 상황 될 수 있지. 자, 우리 10번도 한번 봅시다. 자, 우리 공면 있는데, 자, 요거 뭐 포물면이죠? 자, 포물면의 XY 평면 위쪽이네. Z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자, 그 넓이 구하는 상황. 자, 그러면 저기 공면도 뭐로 돼 있어요? 양함수로 돼 있지. 자, 그럼 음함수의 경도 크게 하면 되는데, 이제 좀 몇 번 해봤으니까 그냥 뭐 바로 구할 수도 있죠. 자, 이제 뭐 G 굳이 쓰지 않고 그냥 바로 해볼게요. 그럼 루트에 저거 편미분하면 뭐예요? 마이너스 2x니까 4x 제곱. 그 다음에 4y 제곱 나오겠죠. 그 다음 뒤에는 1이고. 이 정도는 좀 바로 할 수 있죠, 이제? 자, 그러면 이거를 피적분함수로 두고 적분하면 되는데, d가 뭐예요, 또? d는 z가 0인 거지. 맞아요? 아, 어쨌든 포물면이 이렇게 뒤집어져 있는 거잖아. 얘는 3차원에서 그려보면은 포물면 이렇게 뒤집어져 있고, 그러니까 여기가 d인 거잖아, 여기가. 맞아요? 이 원 영역이. 그럼 여기 반지름은 루트 2지? z에 0 넣으면? 맞죠? 아, 반지름 루트 2는 원으로 잡으면 돼요. 자, 그럼 따라서 넓이 s는 영역 d에 대한 요 적분을 하면 된다. 야, 이거는 뭐 많이 해본 적분이죠? 당연히 뭘로? d가 1이고 피적분 함수에도 들어있어. x제곱 플러스 y제곱. 극좌표. 자, 그럼 0부터 루트 2, 0부터 2파이. 자, 그럼 루트 4r 제곱 플러스 1에 면적수 r 붙이고 d 세타 dr 하면 끝. 됐죠? 뭐 계산은 할 수 있죠, 여러분들. 3분의 13파이. 어렵지 않죠? 공면적은 그래서 별로 안 어려워요. 이렇게 공식만 잘 외워서 이중적분 계산하듯이 하면 돼.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 자, 우리 13번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13번 봅시다. 자, 우리 두 평면 Z는 1, Z는 4 사이에 있는 원포물면. 자, 요거의 건널비 구하는 상황이죠. 자, 이것도 똑같은 유형인데 두 평면으로 이제 잘라 있다는 게 조금 다르긴 한 거예요. 자, 근데 어떤 모양인지 한번 그 3차원상에 그려볼게요. 이것도 상황이 좀 있으니까. 자, 포물면이 요렇게 올라가는데, 자, 요렇게 올라가는데 원점 지나는 포물면으로. 자, Z는 1에서 잘렸어요. 그럼 잘린 부분 좀 표시해 볼게. 자, 요렇게 잘렸어요. 그 다음 Z는 4로도 이렇게 잘렸어요. 4는 여기쯤만 올려볼게요. 이렇게 잘렸어요. 아, 그러면은 요 사이 영역 있죠, 이거. 여기. 이 사이 영역 구하라는 거야. 이 부분. 어떤 부분인지 알겠죠? 여기는 없고. 돼요, 이게? 그럼 여기도 이렇게 표시해줘야겠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요렇게 이제 둘러싸여있는 저 부피 구하는 건데, 저 면적 구하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저번 유형에 있으면 좀 더 좋았겠네. 회전체긴 하죠? 얘도? 회전체로서도 뭐 구할 수 있는데, 뭐 굳이 포물면인데 회전체로 구하는 것보다는, 공면의 면적으로 구하는 게 좀 더 좋아요. 얘는 극좌표로 계산하면 되게 좋거든. 자, 그래서 한번 영역 D를 한번 잡아봅시다. 자, D는 이번에 어떻게 나오냐면 원 요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도 요렇게 내려보면은 2원에서부터 2원 사이가 나와. 요 원. 그쵸? 그러면 이런 원이 나와요. 이 그림이 좀 이해될라나? 그러니까 이 면을 XY 평면으로 정사형시킨 그 면적이에요. D가. 자, 그러면 이게 D고. 자, 그러면 여기 알아야죠. 이거는 Z가 1일 때 구하면 되니까, 자, 여기다 1 넣어보면 반지름 1이지? 그럼 여기 1이고. 그 다음에 Z는 4 넣으면은 반지름 2죠. 자, 그러면 이 Z2면은 여기도 2지. 그러면 1부터 2네. 뭐 끝났죠? 자, 이거는 한번 뭐 바로 공식 적용해 봅시다. 자, S는 면적 D에 대한 뭘 구하면 된다. 자, 이거 음함수의 경도 바로 써볼게. 이제 많이 해봤으니까. 루트. 자, 저 편미분 4x 제곱. 그다음 편미분 y 편미분 하면 4y 제곱 되죠. 그다음 플러스 1. 아까 계산이랑 비슷하죠? 자, 그러면 1부터 2고 0부터 2파이 루트 4r 제곱 플러스 1 d r 곱하고 d 세타 dr. 자, 그럼 세타 변수 분리하고 r에 대한 적분은 쉽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뭐 여러분들 계산할 수 있죠? 17 루트 17 빼기 5 루트 5 이렇게 나올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이해되죠? 아까랑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냥 두 평면으로 잘렸을 뿐. 근데 이제 면이 어떤 면인지 파악하고 저 면에 대한 정사형이 뭔지 파악하고 정사형 D 파악한 다음에 저 정사형 D에 대한 음함수의 경도의 크기를 적분해주면 된다. 그러면 공면적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 자, 우리 15번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15번 한번 봅시다. 자, 15번 우리 주면이 주어져 있는데, 자, 이거는 원기둥이죠. 주면은 원기둥면. 자, 이거 내부에 있는 이것도 주면이지. 자, 이거의 공면적 구하는 상황. 자, 그러면 이거는 주면이 주면을 지나는 그런 상황인 건데, 그 주면 내부에 있는 이 주면의 공면적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좀 이상하긴 하죠. 그러니까 주면 안에 뭔가 주면이 지나가 있잖아. 그럼 그 안에 지나가는 그 주면의 넓이를 구해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림 그리기가 좀 되게 까다로운데, 자, 요렇게 이제 좀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게 전부 다 그리려면 여러분들 되게 어려울 거야. 전부 다 그리려면. 그래서 그냥 1, 8분 공간 상에 그 영역만 한번 그려볼게요. 그 정도는 좀 그릴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쉽진 않아요, 사실. 자, 어떻게 그리면 되냐면, 일단은 요 주면은 어떤 주면? XY 평면상의 원을 단면으로 하는 이런 Z축이랑 평행한 그 원기둥이죠. 맞아요? 요렇게 지나가는 원기둥. 자, 그 다음에 요거는 YZ니까 요렇게 나오는 원기둥이죠. X축이랑 평행한 원기둥. 아, 그러면은 이 원기둥의 이 원기둥이 잘린 모양은 어떻게 좀 나오냐면, 이거 그림이, 잠깐만. 그림이 이 주면의 공면적 구하는 거니까 요렇게 나오죠. 잠깐만. 이렇게 그리면 되려나? 아닌데. 잠시만. 그러니까 일단 얘가 영역 D인데, 여기서 얘가 이렇게 잘린 모양을 그려야 되거든요. 잠깐만. 이게 그치. 이렇게 되고 얘가 이렇게 가서 잘리니까 여기쯤 있겠다. 이거 되고 그다음에 얘가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일단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자, 이 모양 보면 좀 이해될라나? 요거? 그러니까 이면이거든요, 이면. 그러니까 봐봐. 여기 1, 8분 공간상에서 요 x 플러스 y 제곱은 a 제곱이라는 요 주면 있죠. 이 주면이 요 주면. 그러니까 이 주면은 요렇게 지나가잖아. 이 주면은 잘린 모양 그린 거예요. 이 넓이 구하는 거지. 맞아요? 근데 이 넓이가 1, 8분 공간 상에만 있는 거니까 지금 1, 8분 공간 상에서만 표현한 거니까 이게 어디도 있어요. 이 뒤쪽도 있고 옆에도 있고 여기도 있죠. 밑에도 있을 거 아니야. 원기둥이 요 밑에도 이렇게 지나니까. 그럼 여기다 몇 배? 8배 해줘야지. 맞아요? 전체 다 구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 넓이에 8배를 해주면 된다.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모양? 자, 그러면 얘도 똑같아. 이제 파악했으면은 결국은 이게 D예요. XY 평면으로 정사형한 게 D. 맞아요? 그럼 이제 다 파악된 거야. 식도 다 있죠. D도 파악했지. P 적분 하면서 뭘로 잡아야 할지 파악했죠. 그럼 끝. 자, 이제 계산만 하면 돼. 자, 그럼 얘가 이제 뭐예요? 얘가 이제 G잖아, G. 맞죠? 자, 근데 얘는 일단은 음함수로 돼 있으니까 자, 양함수로 한번 바꿔보죠. 자, 그리고 우리가 계산할 때는 Z가 양수인 부분만 계산하니까 루트를 합시다. 마이너스 안 붙여도 되죠? 자,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y제곱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럼 얘 갖다가 계산하면 돼요. 이따가. 자, 그럼 이제 바로 되죠? 저 D는 반지름이 몇인 원이야? 반지름만 파악합시다. A는 A. 자, 그러면 이제 다 됐죠? 자, 공면적 S는 일단 8배 해야지. 저런 거 빼먹으면 안 돼요. 8배. 자, 영역 D에 대한 뭘 적분? 루트. 저거 편미분하면 X는 0이고 Y 편미분하면 2루트 A제곱 마이너스 Y제곱분에 Y제곱 들어가나? 자, 일단 미분해보면 저 2루트 네모분해 네모 프라임 마이너스이고 이 약분되고 제곱하면 Y지. Y제곱. 맞죠? 여기다 플러스 1 해주면 돼.
자,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계산돼요? DA 하면. 자, 일단 P적분하면서 좀 정리 좀 합시다. 정리하면 이게 어떻게 되냐? Y제곱 없어지면서 A제곱 남고, 그럼 요거거든요. 맞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영역이 D면은 뭘로, D가 원의 형태잖아. 그쵸? 원이면 보통 뭐로 바꿔서 했어요? 극좌표로 했지. 맞나? 근데 얘는 극좌표로 하면 별로야. 영역이 D인데 왜 극좌표로 하면 별로일까? 얘를 바꾸기가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이런 거는 약간 좀 변칙적인 거예요. 원래 영역이 D가 원의 형태면 거의 대부분은 극좌표죠. 한 95% 이상은 극좌표로 바꾸는 거야. 근데 아주 드물게 이런 경우는 좀 직교로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야지 계산이 쉬운 경우가 있어요. 이거 넣어보면 안 될 거야. 여기 R 사인 넣어서 계산해보면 R 곱해져 있어도 이거 저 세타 적분이 어려워요. 여기에 사인이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극좌표로 바꾸면은 오히려 계산이 안 된다. 맞죠? 자, 그러면 뭘로 할 수밖에 없어요? 직교로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직교로 한번 D 표현하는 거 오랜만에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은 요거 Y에 대한 식이니까 당연히 뭐를? Y를 상수로 잡는 게 좋죠? 그지? 이게 나면 우리 이중적분, 삼중적분에서 많이 했던 거죠. 자, Y, P적분 함수 Y로 되어 있으면은 직교로 적분할 때는 Y를 상수로 잡는 게 좋겠어요. 자, 그럼 Y 0부터 A지. 그 다음 X는? Y 잡았으면 X는, 그러니까 요 선에서부터 요 선까지로 잡으면 되죠. 자, 이 선에 대한 식은 0이고, 그 다음 이 선식은 반원식 루트 A 제곱 마이너스 Y 제곱이네. 돼요? 자, 그래서 한번 넣어볼게 이제. 자, 이제 보여요? 왜 이렇게 했는지. dx dy 이게 x 계산하면 약분돼서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엄청 좋아지는 거라고. 자, 그래서 이거 약분된다 계산하면. 그럼 a만 남죠? 그러면 뭐요? 8a 제곱이네 계산하면.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어려운 거예요. 이 원주면하고 원저면을 만났을 때 공면적 구하는 상황. 왜냐면은 이런 거는 저거 면적이 어떤 면적인지 파악하는 걸 좀 어려워해요. 그림 그리기가 좀 까다롭다 이거지. 맞죠? 그래서 이거는 일단 그 8분 공간에 대해서 다 대칭이니까 8분 공간 상에서만 먼저 파악을 한 다음에 8배 해주는 식으로 면적을 계산할 걸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를 Z로 두고 뭐를 D로 둘지 그림을 그려봐야지 이게 파악이 될 거예요. 그냥은 파악하기 힘들어. 되죠? 그림을 이렇게 그려봐야지만 좀 파악되는 거기 때문에 쉽지 않다. 자, 그래서 영역 D 파악하고 나서 이 계산식까지 썼는데, 여기서도 약간 변칙적인 게 있었죠. D가 원의 형태면 보통 극좌표인데 얘는 극좌표 대입하면은 이게 오히려 어려워. 그러면 직교로도 한번 해볼 생각을 해야지. 되죠? 여기까지? 자, 그래서 요거는 조금 까다로운 부분들이 몇 군데 있었어요.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 되죠? 자, 우리 페이지 237쪽 넘어와서 이제 4번 내용 보도록 합시다. 자, 공면적도 꽤 잘 나오니까 잘 해두셔야 돼요. 근데 뭐 그게 어렵지 않죠? 공면적은 이중적분이랑 비슷하다 보면 돼. 자, 4번 우리 이제 면적분이에요. 공면적 이제 나왔으면은 그 뒤에 따라 나오는 게 면적분이거든요. 자, 이 면적분이 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함수 f의 공면 s에 대한 면적분을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그 적분을 이중적분 할 때는 이 xy 평면에 대한 뭔가 공면을 적분을 하는 상황이었죠. 맞아요? 근데 지금 면적분은 뭐냐면 어떤 면적, 그러니까 이 공면이 뭔가 있어. 그럼 이 공면에 대해서 정의되어 있는 또 함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면 상에서의 적분하는 거다. 면적분이라는 거. 말 그대로 면에 대한 적분인 거예요. 즉 이중적분, 기본 이중적분은 xy 평면상의 어떤 그 평면 영역에 대해서 적분하는 사항이었거든요. 그지? 그래서 이 xy 평면상의 정역이 있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면적분은 이 면 자체에 대한 적분을 하는 사항이다. 이 면 자체에서 뭔가 함수값들이 쭉 있겠지.
그런 걸 적분하는 상황이다. 라고 그냥 일단 대략적으로 알아두면 돼요. 되죠? 자, 그게 면적분인 거고. 그래서 공면 S에 대한 면적분인 거다. 자, 그래서 여기서 D는 S의 XY 평면 위로에 또 뭐가 되겠어요? 우리 정사형이겠지. 맞죠? 이거 저 공면적에서 했던 상황이랑 비슷하다 생각하면 돼. D는 S의 XY 평면 위로의 정사형이고 공면 S는 뭐다? 요 Z는 GX, Y이다. 자, 이거는 뭐 저 공면식이죠. 양함수로 표현되어 있는 모양. 그렇지?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이 면적 S에 대한 적분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삼변삼수로 표현될 수 있겠죠? 그렇지?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계산할 때는 당연히 S가 공면이니까 뭐 어떻게 계산을 해? 이중적분 표현을 할 수가 없지.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이용하는 거야. 뭐냐면 우리 아까 그 공면적 공식 할 때 생각나요? 뭐 대략적으로 이렇게 했었잖아. 뭐 여기서 뭐야 저평면 뭐 그린 다음에 뭐 어떻게 했었잖아. 이게 기억나나? 기억나지? 자, 그래가지고 그 뭐야 얘를 이제 정사형 시켜서 이 면적으로서 표현을 했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x, y에 대한 적분을 우리가 할 수 있거든. 이중적분. 그러면 저 s를 정사형 시켜가지고 이 영역 d에 대한 적분을 하는 걸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얘가 s고 얘가 d인 거예요. s의 정사형 d. 맞아요? 자, 그러면 얘하고 얘 무슨 관계 있었어요? 코사인 세타 곱해주는 관계 있었지. 맞아요? 그 코사인 세타가 뭐였어요? 그 음함수의 경도 크기였잖아. 크기. 맞아요? 그래서 얘를 그 xy로 바꿀 때 dx, dy로 바꿀 때는 뭐가 붙는다? 이 영역을 d로 바꿀 때는 얘 피적분 함수는 그대로 있고 얘는 뭐 바뀌는 거 없죠? 가만히 있고 이 ds만 바뀌어. 뭘로? 음함수의 경도가 곱해지는 형태로. 그러면 여기서 아까 음함수의 경도 뭐였어요? 루트 뭐 이렇게 일단 이렇게 쓸까요? 음함수의 경도의 크기 책에는 이렇게 돼 있지. 뭐 G라고 돼 있네. 그럼 G 서브 X 콤마 G 서브 Y 콤마 마이너스 1. 자, 이거 크게 하면 되지. 그 다음에 DX, DY 하면 돼. 맞아요? 우리가 면적 요거를 정사형 시켰을 때 D에 대한 적분으로 바꿀 때 이렇게 했었잖아. 공면적에서도 했던 거예요. 근데 그 공면적 형태에서 피적분 함수만 그냥 들어갔을 뿐이라고. 되죠? 똑같아요. 개념이. 그래서 영역 D에 대한 F. 자, 이건 뭐 정리하면은 G 서브 X의 제곱 플러스 G 서브 Y의 제곱 플러스 1 그 다음 DX, DY 해주면 끝이에요. 뭔지 이해되지? 그러니까 공면적이랑 똑같다고. 결국은 뭐가 붙는다. 이 면적 S가 어떤 공면이면은 이 상태에서는 바로 적분할 수가 없어요. 이걸 뭐 어떻게 표현을 해? 맞아요? X, Y로 정사형을 시켜야지만 표현이 된다. 근데 정사형을 시킬 때는 코사인 세타인 뭐가 붙는다. 코사인 세타도 나온 이 음함수의 경도의 크기가 꼭 붙어야 된다는 거야. 알겠죠? 공면적 유도할 때 나왔던 이 음함수 경도의 크기가 붙어야지만 X, Y 평면에 대한 평면 영역에 대한 적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유도되는지 알겠죠? 그 과정 알면은 왜 붙는지도 이해할 수 있고 쉽게 좀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해 두시고 자, 한번 문제를 통해서 연습해 봅시다. 대표형 17번.
자, 우리 17번 볼 건데 좀 보기 전에 요거 조금 빼먹었거든요, 설명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이거 있죠, 이거. 이 함수에 대한 거, 피적분 함수. 이 피적분 함수가 어떤 형태에 대한 면적분이냐면 이게 스칼라 함수예요, 스칼라 함수. 이것도 좀 적어 두세요, 이거. 스칼라 함수는 벡터 함수랑 대조되는 거죠. 자, 이거는 그냥 값 자체가 있는 경우. 그래서 벡터 함수인 경우하고 스칼라 함수인 경우를 좀 나눠서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근데 우리 여기서는 스칼라 함수인 경우만 일단은 면적분을 한다. 요게 이제 벡터 함수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벡터 함수에 대한 면적분은 우리 다음에 배울 거예요. 이제 곧 나와요. 자, 그래서 일단 스칼라 함수에 대한 면적분 하는 상황이고 17번 바로 한번 적용 연습해 봅시다. 그래서 면적분도 크게 보면 종류가 두 가지인 거예요. 지금 배운 것처럼 그 피적분 함수가 스칼라인 경우가 있고 이제 다음에 배우는 내용에 스칼라 함수가 아니라 벡터 함수로 피적분 함수가 돼 있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런 경우는 나중에 하고 자, 일단 이거 봅시다. 자, 우리 S가 공면. 자, 요 공면은 뭐 우리 익숙한 공면이죠. 자, 뭔지 뭐 그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뭔가 공면인 거죠. 자, X 범위 0부터 1, Y 범위 0부터 2일 때 자, 요 S에 대한 면적분 구하는 상황이네. 이런 게 이제 면적분이다. 뭐에 대한? 이 스칼라 함수에 대한 이 면에 대한 적분이에요. S면에 대한 적분. 자, 그럼 이런 거는 우리가 뭐 바로 계산할 수가 없죠. 어떤 이런 공면에 대한 적분인데 이거를 당장 어떻게 계산해? 바로 계산은 못하고 이 공면을 어떻게 정사행시킨 영역 D에 대한 적분을 할 수 있는 거죠. 맞아요? 아, 그러면 당연히 이 공면이 이렇게 있을 때 영역이 X, Y가 이렇게 정의되어 있으니까 요 영역이 뭐가 돼요? 이게 D가 되는 거지. 정사형 시켰을 때 D가 되는 거잖아. 저 영역에서 정의되어 있는 공면에 대한 적분인 거니까. 맞아요? 저 S를 정사형 시키면 요게 D가 되는 거죠. 그래서 D에 대한 거는 X 0부터 1이고 Y 0부터 2 직사각형 영역이니까 적분하기 너무 쉬워. 맞아요? 그럼 당연히 D에 대한 적분으로 바꾸는 거 방금 배웠던 공식 적용하면 되는 상황이에요. 요거를 착안하는 게 중요해요. 이제 이게 시험에 나오면은 그래도 꽤 어렵거든요. 왜냐면은 스칼라 함수 면적분만 있으면 쉬울 거야. 근데 벡터 함수 면적분도 있겠죠. 근데 벡터 함수 면적분이 훨씬 많이 나와. 나중에 그 가우스 발산 정리로 보통 하는 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 벡터 함수 면적분도 직접 계산하는 경우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 가우스 발산 정리 쓰는 상황이 많이 나오는데 이제 드물게 이런 것들이 가끔씩 나온단 말이야. 스칼라 함수 면적분. 그러면 이제 뭐야 가우스 발산 정리만 쓰다가 이런 거 나오면 또 당황하는 거지. 알겠어요? 이게 더 기본적인 건데. 자, 그래서 공면적이랑 좀 연관돼 있는 이 면적분이다. 그래서 요게 스칼라 함수인 걸 그래서 강조했던 거예요. 이 스칼라 함수에 대한 면적분은 공식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무조건 이걸로 하는 거야. 계산을. 되죠? 자, 영역을 D로 바꿔야 된다. 자, 그럼 영역 D로 바꾸고 자, 그러면 뭐가 곱해진댔어요? 이거 정사형 시키면 우리 공면적에서 했던 것처럼 저 음함수의 경도의 크기가 곱해진댔죠? 자, 그럼 피적분 함수는 가만 냅두고 얘는 안 변하고 음함수의 경도의 크기 루트 우리 저 공면적에서 했던 계산 뭐 들어가? 저 1 Z 편미분 해야죠. 그럼 1 제곱이고 그 다음에 2Y 제곱이고 1이죠 얘는 뒤에 건. 자, 요거 계산하면 돼요. 자, 그러면 자, 영역 D는 뭐 0부터 1이죠. 그리고 얘는 0부터 2고 둘 다 상수니까 되게 쉬워. 자, 그 다음에 요거 정리하면은 2 더하기 4Y 제곱 맞나? 맞죠? 자, 이거에 D, Y, DX 하면 끝. 자, 이중적분이니까 이게 계산할 수 있죠? 자, 계산은 뭐 생략하고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자, 그래서 스칼라 함수의 면적분은 결국은 그 면적에 대한 적분을 직접 할 수는 없으니까 그 면적에 대한 정사형에 대한 적분으로 바꿔준다. 근데 정사형으로 바꿀 때는 이 코사인 세타에서 나온 꼭 뭐가 붙는다. 음함수의 경도가 꼭 붙는다는 거. 그렇게 이해하면 좀 생각할 수 있겠죠. 외우기 쉽고. 자, 그래서 이거 뭐야 공면적이랑 면적분이랑 같이 연관시켜서 외우면 좋아요. 자, 이렇게 좀 정리하시고 그래서 조금 공면적이 되게 생소할 텐데 어떻게든 좀 파악을 해서 할 줄 알아야 되겠어요. 자, 우리 19번도 한번 연습해 봅시다.
자, 우리 19번 한번 봅시다. 자, 우리 곡면 Z는 자, 이거 포물면이죠. 자, 우리 익숙한 포물면 Z 0보다 크거나 같은 XY 평면 위쪽. 자, 이 부분을 S라고 할 때 이 S 위에서의 면적분 구하는 상황이죠. 아, 이 곡면 위에서의 요 무슨 함수? 스칼라 함수의 면적분이에요. 그러니까 면적분 나오면은 이게 저 벡터 함수인지 스칼라 함수인지 먼저 좀 파악을 해야 돼. 알겠죠? 아직은 이게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뒤에서 저 벡터 함수의 면적분도 많이 나온다고. 그래서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알겠죠? 이것만 나오면 구별할 필요는 없지만. 자, 그래서 스칼라 함수 면적분이면 무조건 공식은 하나밖에 없다. 공면적에 해당하는 그 공식. 맞아요? 그걸로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S에 대한 적분 바로 할 수 없고 이 S에 대한 뭐 정사형에 대한 면적분으로 바꾸는 거죠. 정사형에 대한 이중적분으로 바꾸는 거다. XY 평면상의 정사형. 자, 그러면 이거 정사형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X, Y 정사형 D. 자, 얘 뭐가 돼? Z에 뭐 넣으면? 0 넣으면 되지. 아, Z에다 0 넣으면은 X제곱 플러스 Y제곱. 4보다 작거나 같은. 반지름이 2인 원대죠? 중심이 원점이고. 이 정도는 안 그려봐도 알겠죠, 이제? 그치? 이렇게 뒤집어져 있는데 정사형 시킨 게 반지름이 2인 원이잖아. 이제 이 정도 알죠? 아, 그러면 바로 파악됐고. 자, 그 다음에 음함수의 경도도 한번 구해볼까요? 어쨌든 이거 DS도 바뀌잖아요. 음함수의 경도 곱해져서. 자, 그러면 음함수의 경도가 이걸로 하면 되죠. 자, 그러면은 얘가 루트 4x제곱 플러스 4y제곱 플러스 1. 근데 조금 까다로워 보여. 그쵸? 왜냐면은 이거를 곱해서 적분하려고 보니까 z도 있고 x도 있고 y도 있어요. 일단 써볼까? 아, 요 준식은 자, 일단 d에 대한 적분으로 바꾸는데 야,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이거 z도 있는데? 근데 이건 뭐야? x, y에 대한 적분 아니에요? 그럼 저 z는 어떻게 처리해야 돼? z는 어떻게 해야 될까? 대입을 하면 돼요. 저 뭐야, 공면에 대한 적분하는 거니까 이거를 대입하면 돼. 이거를. 알겠죠? 아, 이 공면을 대입하면 이 피적분 함수가 뭐로 바뀐다? x하고 y에 대한 적분으로 바뀌죠? 자, 이것도 좀 알아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 자, 이게 z로 돼 있으면, 왜냐면 이게 3변 함수를 했잖아, 아까. 맞아요? 여기는 3변 함수가 들어가도 된다고. 그래서 z도 있어도 돼요. 근데 이 z를 저 공면식에서 우리 적분하는 거니까 저 공면을 대입하면 되는 거야. 알겠죠? 이게 헷갈리면 안 돼. 자, 그러면 이게 4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요거를 넣어서 정리를 좀 해보자. 자, 영역 D가 뭐 원의 형태니까 극좌표로 바꾸는 걸 텐데 일단 피적분 함수를 정리를 해야지만 좀 파악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거 4 전개해봐요. 그러면 1 되지. 1 되고 쭉 빼주면은 뭐야 이거? 아까 의도된 거죠. 그 다음에 여기도 뭐야? 이거 똑같은 식이지. 아, 음함수의 경도의 크기랑 똑같구나. 피적분 함수가. 그러면 뭐가 돼? 약분이 되죠. 그럼 뭐 극좌표로 바꿀 필요 있어요? 없지? 피적분 함수 1이니까 그냥 영역 D의 넓이잖아. 영역 D의 넓이는 4파이죠 그냥. 자, 반지름이 2인 원의 넓이 4파이. 자, 요렇게 이제 면적분이 계산되죠.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피적분 함수에 z가 들어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된다? 원래 저 공면의 식 있죠? 양함수로 바꿨을 때 그 z가 xy 식으로 표현되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 xy 식을 대입해서 계산하면 돼요.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자, 여기까지 우리 정리하고. 자, 그래서 면적분, 이 스칼라 함수 면적분은 좀 자주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이게 드물게 나와서 좀 자주 안 나오는 게 원래 어려운 거랬잖아, 좀. 그렇죠? 그래서 좀 저기 스칼라 함수일 때는 그 공면적에서 배운 그 공식 정사형에 대한 적분으로 바꿔준다. 뭘 곱해서? 음함수의 경도의 크기를 곱해서. 자, 그거를 좀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뭐 해보시고.
자, 우리 조금 쉬었다가 요 2번 2장부터 다시 좀 보도록 합시다.